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이며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이런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2분의 x-1이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2분의 x-1의 제곱이 두 번째 항 2분의 x-1의 3승이 세 번째 항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형태의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네, 2분의 x-1이 계속 곱해지는 등비 수열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 자체는 누구랑 닮아서 얘네의 모양하고 닮아서 그죠? 이 R값에 따라서 얘가 수렴 발산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R값 즉 공비라고 하는 놈은 누굽니까? 공비는요 2분의 x-1이 공비라는 사실들을 손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공비가 어떻게 될 때 이런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모양이 수렴할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비를 들고 오면 2분의 x-1이 공비라서 이 공비가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올 때만이 얘네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두 다 2를 한번 곱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얘는 분모가 없어지고요. x-1에 요렇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싹 다 1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에다가 x-1에 더하기 1이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해서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면 얘를 정리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x값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3까지 가는 이러한 형태의 x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즉 x값이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이 공비가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수가 있고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이 수열 자체는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연이어서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어요. 이거를 쭉 따라가면 수렴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 x값을 어떻게 잡으면 수렴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얘랑 조금 비교해서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얘가 x-1의 n승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얘는 n승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는 누구하고 닮아있더라? 등비수열이기는 하나 이 모양하고 닮아있지 않고 요 모양하고 더 닮아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는 누구누구를 확인해내면 되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확인해내면 된다. 그죠? 따라서 이거에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살펴보면은요 요거의 첫째 항이 얼마죠? 첫째 항이 x입니까? x? 선생님 n승 앞에 있는 얘네가 x 첫 번째 항 아니겠어요? 선생님 여기에서도 보면 이 r 앞에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항이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일반 항에다가 1을 대입한 게 바로 첫 번째 항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반 항인데 얘가 1을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r의 0승이 되겠죠. a1 곱하기 r의 0승. r의 0승은 얼마? 1. 따라서 이거의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a1이 첫 번째 항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를 잡아넣어야 된다고? n의 값에다가 1을 잡아넣었을 때 걔네가 첫 번째 항이죠. 여기다 1을 잡아넣게 되면 x 곱하기 x-1이 바로 첫 번째 항이다 이 뜻이에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을 잘못 구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선생님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 항이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진짜 첫째 항은 뭐냐? 이거는 첫째 항이 아니고요. 이게 첫째 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첫째 항은요? 뭐라고요? 여기에다가 1을 잡아넣는 게 바로 첫째 항이죠. 따라서 얘는
x에다가 x-1이 곱해져 있는 얘네가 바로 첫째 항이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비는 어떻게 되죠? 공비는 뭐가 계속해서 곱해지나요? 네, 맞습니다. x-1이 계속해서 곱해지겠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은 누구랑 닮아서 이 모양이랑 닮아서 수렴 조건도 또한 이거를 따라가겠네. 그래서 그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면 제로가 되면 얘가 수렴해요 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첫째 항이 얼마예요? 얘네 x-1이 첫째 항으로서 맞죠? 얘네가 뭐가 되면 제로가 되신다라고 하면 얘네가 수렴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제로로 만드는 그 x값은 얼마입니까? x값은 얼마예요? 0이거나 또는 x값은 1이 되시면 얘네가 제로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얘네를 수렴하게끔 만드네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얘네를 수렴하게 만들어요? R값이 얘네를 수렴하게 만든다. 그죠? R, 공비값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공비가 뭐예요? x-1이 바로 공비일 건데 이 공비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1과 누구 사이에? 1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깔끔하게 풀어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싹 다가 1을 곱해주게 되면 1을 더해주게 되면 0, x, 뿅뿅, 2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x값이 요런 것과 요런 것들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뭐다? 이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죠? 1번과 2번에 의해 누구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A1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공비가 -1에서 1 사이인 경우 뭐예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결과는 무슨 결과를 뽑아내야 돼요? 합의 범위를 결과로 뽑아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거에 의해 요거의 합범위를 찾아주면 되죠. 요 두 개의 합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0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 여기서 뭐만 추가하면 돼요? 0만 추가하면 합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정답은 0하고 같이 들어가고 x값이 어디에요? 이 사이에 있을 때 요거의 수열 자체가 뭐가 된다? 수렴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수렴한답니다. 그 수열이 수렴할 때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냐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풀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의 값이 얼마겠는가를 찾는 문제가 되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점화식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서? 일반항을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찾아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점화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점화식은 약간 조금 유명한 점화식이다 이 뜻입니다. 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웃하는 애가 두 마리가 있네요. 이 이웃하는 두 마리가 딸랑 딱 두 개밖에 없으면서 요거의 개수가 다를 때에는 누구를 사용한다? 이거를 사용한다. 요거요. 한번 적어볼게요.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k의 a의 n 플러스 알파 꼴에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이 모양에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맞추었을 건지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a의 n 플러스 1은 얼마예요? 3분의 1에 a의 n 플러스 2가 되어 있죠. 이 모습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이 꼴로
이 꼴로 이렇게 바꿔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로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k에 해당되는 n은 an 앞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k 값이 3분의 1이라는 사실들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얘네는 3분의 1에 가로 열고 a의 n 플러스 알파로서 적어낼 수가 있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만 찾아내면 알파만 찾아내면 이 꼴로 바뀌어진 게 되겠네. 그래서 알파를 찾아주기 위해서 얘네를 싹 풉니다. 싹 풀어서 알파를 싹 다 넘겨서 알파를 정리를 하면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이 식이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요. 맞죠? 따라서 이 알파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알파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의 알파에다가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서 얘네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알파가 될 거고 얘는 얼마예요?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을 우리가 완성을 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는 말이죠. 3분의 1에 가로 열고요. a의 n 플러스 마이너스 3인 형태로 썼을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모양에서 우리가 기술이 들어간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고 만약에 얘네를 b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를 뭐라고 생각하면 얘네를 b의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얘네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b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3분의 1에 b의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얘네는 b의 n이 어떤 수일이라는 사실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얘네는 등비 수일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등비 수일이 됐으니 bn에 대해서 일반항을 찾아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bn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주게 되면 b의 n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가 얼마예요? 3분의 1이 공비가 될 거니까 3분의 1에 n-1승 이렇게 해주게 되면 bn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bn을 찾고 싶은 건 아니죠. 지금 an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an을 찾기 위해서 an과 bn의 관계식을 찾아보니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요거를 bn을 바꿔서 적어 넣어보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의 n-3이 bn이니 요렇게 쓸 거고요. b의 1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1 적어놓은 거니까 a의 1 빼기 3이 b의 1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의 1 빼기 3으로서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곱하기 여기는 뒤에 있는 거 그대로 3분의 1에 n-1승이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n번째 항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얘네는 a1이 얼마죠? 네, a1이 2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잡아넣게 되면 2-3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3분의 1이 그대로 따라오고 n-1승이 올 거고요. 이게 3이 이쪽으로 뿅 넘어오면 플러스 얼마? 3이 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n이라고 하는 n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의 n-1승에 플러스 3행계 바로 일반항이 되실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의 n-1승에다가 플러스 3행고 요거의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얘네는 3분의 1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니까 얘는 제로로 갈 거고 됐죠? 따라서 이거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갈 거니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다? 3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점화식이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 점화식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놓으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점화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 다른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알려줘야 될 부분,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다 이렇게 되면요. an이 알파다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한 번째도 마찬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2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손쉽게 풀린다 이 뜻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수일이 있어요. 그 수일의 일반항이 an인데요. a의 1, a의 2, a의 3 쭉쭉쭉쭉 진행되는 이 수열이 어디로? 알파로 수렴하는 그런 수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적어보면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돼서 뿅뿅뿅 이렇게 나가다 보면 문제가 나와요. a의 n번째도 나올 거고요. a의 n 플러스 한 번째도 나올 거고요. a의 n 플러스 두 번째도 나올 거고요. 이렇게 뿅뿅뿅뿅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게 따라가 보면 얘는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알파로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했죠? 이게 그 말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an번째가 속해져 있는 이 수열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얘는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있네요. 마찬가지로 이 말은요 뭐예요? 이 말은 a의 n 플러스 한 번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수위를 쭉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갈 거다? 당연히 알파로 가실 거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a의 n 플러스 두 번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수위를 쭉 따라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로 간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자고 하면 이것이 일반항이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 될 거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얘네를 쭉 따라가 보면 알파로 다가간다는 말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얘가 알파로 따라간다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알파로 다가간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풀이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이 문제가 이러한 수식을 줬다, 그죠? 이러한 수식에서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n 플러스 1이 3분의 1에 a의 n의 플러스 2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an이 수렴하니까, 그죠? an이 수렴해요. an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뭐라고 둘 수 있어요? 알파라 두면 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도 또한 뭐라고 둘 수가 있다고? 알파로서 둘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요거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한번 칠해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그죠? a의 n 플러스 1 대신에 우리가 이 극한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이것 대신에 이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3분의 1에 a의 n의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등식이 말이에요. 얘는 뭐야? 얘는 극한값이 알파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네는 알파가 될 거고 얘네는 어떻게 돼요? 이게 수렴할 거니까, 그죠? 수렴할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2라고도 이 극한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따라서 얘네를 이렇게 넘겨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가 될 거고 이게 바로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3분의 2의 알파라고 하는 애는 얼마? 2가 될 거고 따라서 이 알파 값은 얼마니?
이 알파 값은 바로 3이 되겠다라는 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알파 값은 뭐예요? 알파 값은 이거를 알파라고 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는 n이 무한대로 할 때 a의 n의 값은 어떻게? 3으로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